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체온과 면역 기능만 파고 들어온 박사 정문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평소보다 감기가 오래 갈까요? 왜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피곤이 쉽게 쌓일까요? 왜 잠이 깊지 않고 소화도 더뎌질까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연구해온 결과 이 모든 질문은 한 가지 공통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떨어진 체온입니다. 몸이 따뜻할 때는 면역 세포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지만 체온이 조금만 낮아져도 활동 자체가 둔해지는 모습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체온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세요. 첫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체온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찬 음료나 빠른 식사가 몸을 가볍게 만든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면역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오해는 체온이 조금 낮아져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면역 세포 활동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대부분 자신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손끝이 차갑고 장기침이 계속 나고 밤에 자주 깨는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어가시는데 이건 모두 체온 저하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감기가 한 달씩 지속되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되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체온은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극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얼마 전 본 지인 김상우 72세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늘 건강하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장기침이 계속되고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두세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김상우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생수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몇 년째 계속하고 계셨는데 이게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점심때는 바쁘다고 자주 걸으시고 저녁에는 빨리 씻고 바로 주무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샤워도 5분 안에 후다닥 끝내시고 말이죠. 몸이 차가울 수밖에 없던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변화부터 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바꾸기, 샤워할 때 등과 허리에 온기를 5분만 더 주기, 잠들기 전에 발목을 천천히 1분만 움직여주는 것. 딱 이 세 가지만 했는데도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끝 온도가 확 올라가고 장기침이 크게 줄었다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까? 박현주 69세님인데요. 이분은 하루 종일 아이스커피를 달고 사셨어요. 아침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특히 여름부터 시작한 습관인데 겨울이 돼도 계속 마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가을 들어서부터 손발 냉증이 심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밤잠을 설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박현주님한테도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스커피를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자고요. 처음엔 맛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손발이 따뜻해지고 밤에도 깊게 주무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확신하게 됐습니다. 체온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비법들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어요.
첫째는 왜 지금 당장 체온을 지켜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둘째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숨겨진 원인 6가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 피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셋째는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체온 회복 실천법 5가지를 완벽하게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김상우님과 박현주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원인부터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모르고 있던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체온을 떨어뜨리는 일상 속 원인 6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 음료 습관입니다. 체온이 낮아지는 가장 빠른 경로가 바로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하루 종일 아이스커피, 시원한 음료수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식생활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찬 음료 섭취 후 손끝 온도가 평균 1도 가까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1도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면역 세포 활동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현주 69세님이 바로 이 경우였죠. 하루 3잔의 아이스커피를 줄이자 손발 냉증이 크게 완화됐거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가능한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바꾸시면 됩니다. 처음엔 맛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오히려 몸이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은 식사 직후에 너무 뜨거운 물을 빠르게 마시면 속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어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아이스 음료 얼마나 드시나요? 두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하체 혈류가 막히면 체온이 정말 급격히 떨어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텔레비전 보시거나 독서하실 때 2시간, 3시간씩 계속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국내 노인체력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시간 좌식 생활은 하체 혈류량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어요. 혈류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부위 온도가 떨어지고 결국 전신 체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김정태 74세님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셨어요. 이 시간마다 일어나서 1분만 발목을 돌리며 다리 온도를 지켜냈거든요. 실천 방법은 앉아 있다가 중간중간 1분씩만 발목 굽힘, 펴기, 회전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다만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빠른 움직임보다는 천천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세 번째는 짧은 샤워 습관이에요. 바쁘다고 5분 안에 후다닥 씻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샤워 시간이 짧으면 등과 허리로 가는 혈류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문제가 되죠. 한국생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온수 자극이 혈관 확장을 유도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아는 윤광섭 70세님은 등과 허리에 5분만 따뜻한 물을 대주기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아침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겨울철에는 온수 자극을 3분 정도 추가로 받아보세요. 특히 등 중앙과 허리 부분에 집중해서 말이에요. 주의할 점은 너무 뜨겁게 하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어서 천천히 온도를 높여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샤워를 몇 분 정도 하시나요? 네 번째는 단식으로 끼니를 자주 건너뛰는 습관입니다. 건강하려고 아침을 거르거나 점심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배가 고파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춰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요. 국내 대사연구센터 자료에서도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온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은실 68세님도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을 자주 거르셨는데 아침을 조금이라도 챙기기 시작하면서 체온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침에는 따뜻한 물과 가벼운 단백질 한 가지는 꼭 섭취하세요. 달걀 하나나 두부 한 모 정도면 충분해요.
무리한 금식은 피로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여러분도 아침을 자주 거르시나요? 다섯 번째는 목 뒤의 냉기입니다. 목 뒤는 체온 조절에 정말 핵심적인 부위예요. 여기가 차가우면 전신이 금방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 뒤 온도에는 신경을 안 쓰시죠? 서울대 신경생리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목 뒤 온열 자극이 전신 온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제가 아는 최미정 71세님은 잠들기 전 목 뒤 온찜질을 시작했는데 수면의 깊이가 확실히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서 목 뒤에 20분 정도 올려두시거나 온열팩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다만 너무 뜨거운 찜질은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따뜻한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목 뒤 온도를 체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활동 자체가 불안정해져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더욱 악화되고요. 국내 자율신경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체온 변동 폭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남희정 73세님은 밤 30분 휴식 루틴만 만들었는데도 새벽에 깨는 빈도가 확실히 줄었어요. 취침 전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1분 발목 운동하기, 이 두 가지만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체온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편인가요? 이제 이런 원인들을 정확히 알았다면 다음은 체온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핵심 방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핵심 생활 실천법 5가지를 지금부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 뒤 온열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 뒤는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 신호가 모여 있는 정말 중요한 부위예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데 이곳이 차가우면 전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를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반대로 여기만 따뜻하게 관리해줘도 몸 전체가 금방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다만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자극이 강해져서 어지럼증이나 열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정도로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서 목 뒤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올려두시면 돼요. 이걸 저녁 루틴으로 넣으시면 수면의 깊이도 함께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평소 목 뒤가 차갑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발목과 종아리 순환 운동이에요. 하체는 우리 몸의 순환 펌프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목이 굳어 있으면 체온이 금방 떨어지고 손발 냉증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서 순환 기능도 함께 떨어지는데 이때 간단한 발목 운동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회전 범위를 크게 하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셔야 해요. 무리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은 발목을 앞뒤로 굽혔다 폈다 반복하고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회전시키기를 각각 1분씩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만 해도 하체 온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체 순환을 위해 어떤 작은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따뜻한 물 섭취 루틴입니다. 따뜻한 물은 내장 온도를 가장 빠르게 복구시키는 방법이에요. 체온이 오르면 면역 세포의 활동 속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제가 연구해 본 결과 하루 3번 정도의 따뜻한 물 섭취만으로도 기초 체온이 안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식사 직후에 너무 뜨거운 물을 빠르게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전,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씩 마시는 3회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만 해도 하루 체온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물 온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따뜻한 음식 위주의 식사예요.
따뜻한 국물과 뿌리 채소는 체온 유지 시간이 길어서 겨울철 면역 관리에 특히 좋습니다. 차가운 샐러드나 찬 반찬보다는 끓인 음식, 찐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체온 관리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국물이 너무 짜면 몸이 더 피로해질 수 있으니까 간은 약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된장국이나 채소탕 같은 따뜻한 국물을 한 끼는 매일 챙기시고 생강이나 우엉, 당근 같은 뿌리 채소를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이런 채소들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체온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식사에서 따뜻한 한 끼 챙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수면을 위한 체온 안정 루틴입니다. 잠들기 전에 체온이 안정되면 깊은 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면역 회복 속도도 빨라져요. 제가 본 대부분의 저체온 분들이 공통적으로 수면 질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시면 목 뒤, 체온이 쉽게 떨어져서 수면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최소한 잠들기 30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취침 전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3분 정도 전신 스트레칭하기, 심호흡 1분 하기를 묶어서 나만의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잠들기 전 루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제 이 다섯 가지 핵심 실천법을 정리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를 영양제 부족이나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체온이 떨어진 상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걸 30년 연구하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상식들이 정말 많았어요. 찬 음료와 빠른 단식, 짧은 샤워가 몸을 가볍게 만든다는 생각들이 대표적이었고요. 반면 올바른 관리법은 생각보다 훨씬 기본적이고 간단한 습관들에서 시작됐어요. 따뜻한 물 마시기, 하체 순환 도와주기, 목 뒤, 온열 관리하기 같은 아주 기초적인 방법들 말이에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체온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체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 냉증부터 시작해서 잦은 감기, 만성 피로, 소화장애, 수면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면역력 전체가 무너지면서 작은 병도 오래 끌고 회복도 더뎌지게 돼요. 심한 경우에는 겨울 한철 내내 컨디션 난조에 시달리게 되죠. 반대로 체온을 단 1도만 제대로 지켜줘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면역 세포들이 다시 활발하게 깨어나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몸 전체가 안정됩니다. 감기에 걸려도 빨리 낫고 상처 치유도 빨라지고 밤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도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첫째는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몸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따뜻함이 하루 전체 리듬을 바꿔줄 거예요. 둘째는 이 시간마다 발목 운동 1분씩 해보세요. 앉아 계시다가 발목만 천천히 돌려주셔도 하체 순환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셋째는 잠들기 전 목 뒤에 따뜻한 수건을 15분만 올려보세요.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만 바로 잡아도 면역력이 회복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수면과 체온의 관계, 그리고 밤의 체온을 안정시키는 특별한 기법들을 공개할 거예요. 놓치시면 정말 아쉬우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본 체온 관리 방법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해보신 후 변화가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런 생생한 경험담들이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체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